나의 핵심 감정은 불안. 안녕하세요, 연경이에요. 오늘은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우울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학부 때 교육심리 강의를 들으면서 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그때 양육 환경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그리고 저의 성장 과정과 트라우마, 우울증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관련하여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내면아이, 핵심 감정, 애니어그램 강의들을 찾아서 듣기도 했어요. 한 번은 친구랑 핵심 감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중에 테스트를 했고 그 결과 저의 핵심 감정은 불안, 친구의 핵심 감정은 무기력으로 나왔어요. 핵심 감정은 어린 시절 해결되지 못한 부정적 감정을 뜻하고, 이것이 깊이 뿌리 박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따라다니는 감정이에요. 테스트 결과를 받고 납득이 가면서도 놀란 것은 저와 친구는 당시에 평균적으로 저는 불안해하고 친구는 무기력한 감정을 느끼면서 힘들어 했거든요. 우울하다거나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해서 그냥 우울하다는 한 단어로만 뭉뚱그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불안한 감정을 쉽게 느끼는 성향이지만 대부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언가를 하는데 친구는 우울하며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도 어느 일정 이상 불안이 너무 높아지면 무기력해지기도 하지요, 물론.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일상에서도 작은 것에도 쉽게 불안해지는지, 쉽게 무기력해지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힘들다, 우울하다, 짜증난다 이렇게 몇 개의 단어로만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하기 쉬운데요. 구체적으로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서 그것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면은 해결하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외로운 감정이 짙어져서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으로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불안, 외로움, 열등감, 억울함, 그리움, 분노, 질투, 두려움, 공포, 소외감, 적개심, 슬픔, 허무 등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죠. 어떤 감정에서 지금 나의 마음의 고통이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고 마주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불안정한 환경으로 불안을, 따돌림 당했던 경험으로 소외감을, 그리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당했던 성범죄로 적개심을 많이 느껴요. 하지만 지금은 제 곁에 있는 좋은 친구들 덕분에 인간관계에서의 불안한 감정은 거의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떠나지 않을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주는 안정감도 든든하더라고요. 저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낯선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여전히 속으로는 긴장하곤 합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요. 그리고 적개심은 지금도 저에게 크게 남아있는 감정이에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남성들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괴롭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제는 성범죄를 당했던 당시의 가해자들보다 제가 나이가 많거나 비슷한데도 그 감정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범죄 뉴스를 보게 되면 제 안에 다른 인격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져요. 갑자기 불같이 화가 나면서 쌍욕을 하고 잔인한 장면들을 생각해요. 그런 가해자들은 장작불에 태워도 시원찮다는 표현도 하고, 킹스맨2에서 영화 제목인데요. 햄버거 패티 만드는 기계에 악당들이 갈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잔인하고 역겹기도 해서 충격받았는데 지금은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아동 성범죄 가해자들을 다 그렇게 갈아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런 분노를 떠안고 사는 일이 괴로워요. 내가 이런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불안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도 불안 장애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엄마가 아파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했던 유년기부터 불안은 시작된 것 같아요. 엄마는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아빠와의 잦은 싸움으로 늘 긴장감이 도는 집안 분위기에서 엄마의 감정을 풀어주려 노력했던 시간들이 엄마가 자살할 때까지, 그러니까 30대 중반까지 계속 되었죠. 그러면서 저의 불안은 엄청 깊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엄마의 험난했던 성장 과정을 몇백 번 듣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몇백 번 들으면서 엄마의 상처와 분노와 불안이 저에게 그대로 스티커처럼, 판박이 스티커처럼 더 씌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저 역시 그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노력 중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꺼내보면 결국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냐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으로 남은 그 기억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기억도 못할 만큼 사소해서 기억으로 남지 않을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기억이라는 형태로 저장된 순간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꺼내보고 꺼내봐도 그랬구나 하고 담담해질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저도 그 기억들을 꺼내보지 않으려고 없었던 척하면서 살아보려고도 했어요. 발악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진짜 나아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왔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 척해서는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진짜 나아진다는 건 그런 상처가 있어도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고 현재에 느끼는 감정들을 그대로 느끼면서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슬프면 슬퍼하고 행복하면 행복을 느끼면서요. 그런 상처를 마주하면서도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감정을 마주하고 어디가 감정의 뿌리인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시작이에요. 우울증이 아니어도 바쁘게 사는 우리들이 일상을 보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면 그것이 쌓여 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들여다봐주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하며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보다는 긍정적인 현재와 미래를 살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해요.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의 사건들이 성인이 된 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요. 아기 때를 구강기, 학문기 등으로 나누고 성인이 되어 기억하지 못해도 그때 겪었던 일들이 무의식에 저장된다고요. 이 두 학자에 대해 배우면서 저는 정반합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유해 나가면서 건강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저의 핵심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수용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그리고 과거의 나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도 해보고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구독자님들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모두 마음 챙기기를 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